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정당제도 정선지 남았죠? 공정선지에서 이제 정선지 남았습니다. 이제 정선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총론에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가 선거, 두 번째가 정당.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자체는 이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꼭 중요한 거 봐야 됩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당 제도에서 이제 그 8조 1항, 2항, 3항, 4항 주문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8조 1항 정당 설립의 자유가 구성되어 있죠. 정당 설립은 자유이고 복수정당제 보장은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설립만 자유가 아니죠. 당연히 설립이 자유면 뭐 운영, 해지 등등등 모든 자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설립만 자유가 아니겠지. 그다음 제2항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2항이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가 이제 목동 조직이죠. 목동 조직. 목 또는 동하고 조직. 그래서 이제 그 양측이 목동이요. 양측이 목동. 그래서 이제 목적과 활동, 목적 또는 활동. 이게 뭐야? 정당의 내용이죠.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내용이고, 조직은 외형적인 부분이죠. 외형적인 부분.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절대로 행정부의 통제가 나올 수 없어요. 행정부는 통제할 수가 없고 헌재만 건드릴 수가 있죠. 이건. 왜냐하면 내용을 건들게 되면 검열이죠. 검열. 이 정당도 그 결사의 자유 일종이잖아요. 그죠? 표현의 자유 일종. 그 표현의 자유가 이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인데 결사 일종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는 그 검열 허가 금지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당의 목동이나 활동을 절대로 행정부가 규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 심사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요건 외형적 심사니까 행정부가 규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따라서 이제 거기에 파란 글씨 보면은 정당 조직에 관한 행정부 등록제도 합헌입니다. 조직은 건드릴 수가 있어. 외형적 심사니까. 하지만 그 목적과 활동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3항. 자, 3항이 국고보조금이죠. 그래서 이제 3항이 이제 국고. 국고가 이제 그 국가의 재산이요. 국가의 재산으로 국가의 곳간이 있다. 곳간. 곳간에 재산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곳간에 국고 보조금. 재량이죠. 재량. 그래서 국가가 보조금을 그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보조할 수 있다죠. 수동그라미.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재량이고 의무가 아니다.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항이 그 헌재 그 위헌정당 해산심판제도죠. 이렇게 이제 목적 활동에 대해서 이제 뭐가 헌재가 심사하는 거예요. 헌재. 그죠? 검열. 행정부가 하면 검열이고 재판부가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목적인 활동에 대해서 민주기본질서 위배가 될 때 정부가 제소하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역할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야. 행정부가 제소를 합니다. 행정부가 제소를 하고 헌재가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헌재가 조직까지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조직은 이제 행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행정부는 조직을 알아서 규제하는 거고 이런 내용은 헌재가 알아서 심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국회가 제소하거나 대법원 제소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제소하고 헌재가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헌정사 쭉 나와 있죠. 헌정사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거기에서 그 3차 헌법에서 이제 한중 1번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이때 처음 나왔어요. 3차 그 검정공 해산 그 포켓볼 경기 검정공 해산 의기양양 기억나죠?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3차 때 처음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차 5차가 이제 정복 추천이죠. 정복 추천 추천 동그라미. 자, 거기가 추천 동그라미 하시고 초정당 국가 초 동그라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차 때 한중 일본으로 이제 그 위헌 정당 제도가 처음 들어왔고요. 근데 5차 때 정복 추천 제도가 처음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 추천 제도가 이제 뭘 말합니까? 정당의 힘이 제일 클 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이 될 때 그 정당이 추천한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무소속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 5차 때는 정당이 추천한 사람만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었고 무소속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다 정당이 가입을 해야만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당 힘이 제일 셌을 때가 5차입니다. 5차. 그런 내용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보조금은 이제 적금 보조금 8자 좋아진 8차겠죠. 자, 그 아래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대 의회제 민주주의하고 현대 정당제 민주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제 국민을 가운데 있을까?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뽑아줬어요. 국회에서 일하는 의원을 이제 선거로 뽑아줬죠. 선거로 뽑아주면 그냥 니네가 알아서 말해라, 일을 해라. 국회에 가서 니네가 알아서 일을 해라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회의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믿고 맡겼습니다. 믿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에서 말을 해도 면책 특권이 있었죠. 면책 특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넌 책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근대입니다. 근대. 권력 분립, 자유위임, 면책 특권. 자유롭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독일의 나치당에서 정치 국회의원들이 2차 대전 일으켰잖아요. 2차 대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일어난 거예요. 독일에서. 이건 이제 반성을 했죠. 반성해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치 단체를 만들어서 국민이 이제 정당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정당 가입을 하고 얘네들 믿을 수 없다. 정당이 감시하게 됐죠. 이렇게 감시하게 됐어요. 그게 현대입니다. 2차 대전 이후 현대.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면책 특권을 주긴 하는데 정당에서 어떤 정책을 위반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면 거기 따라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기소위임이죠. 어느 정도 구속을 하는 위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현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유롭게 위임을 맡게다가 정당 중심제가 이제 변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소위임이고, 자, 만약에 그러면 이제 정당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정당 말은 말을 안 들으면 정당에서 축출, 제명시켜버려요. 제명시켜버립니다. 제명. 근데 옛날에 이제 정당힘이 가장 셌을 때 5차 개헌 때 이럴 때는 정당이 엄청 셌기 때문에 정당에서 제명해서 나가라 그러면 의원직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지금 이제 그렇진 않고 현재 9차 개헌 당시에는 정당원에서 제명돼도 국회의원직은 살아있죠. 현재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오른쪽에 가보세요. 오른쪽에 가보면 현재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현대사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는 형식적 권력 분립이 아니고 실질적 권력 분립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엔 이름이 권력 분립이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중요했는데 이제 하는 일에 따른 권력 분립이에요. 하는 일에 따라서 입법부도 행정부에 간섭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행정부도 입법 활동을 좀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조금 이제 상호 조화롭게 이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D1번. 자, 현재 그러면 대의제하고 근대 대의제하고 현대 정당국가하고 초록색 글씨. 옛날 대의제에서 현재 정당국가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맞는 말이에요. 변화 동그라미. 그건 맞는 말이고, 다만 정당국가를 우선정한다. 그럼 틀 말이죠. 우선 세모. 그래서 변화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제 상호 딱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근대에서 현재로 넘어오면서 옛날엔 무조건 대의제 민주주의였다고 조금씩 변해가지고 현대에서 정당제가 점점 발전된 거예요. 점점 발전되고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변화되고 있다가 지금은 딱 절반씩 대의제 절반, 정당제 절반, 딱 정확히 절반씩 이게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우선적인 데가 안 돼. 대등하게 두 가지 팽팽하게 같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D번. 그래서 지금은 자유임도 있고, 자유임은 뭐니까 믿고 맡기는 거죠. 자, 믿고 맡기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이 이제 기속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자, 국민이 있고, 어떻게 설명해야 돼? 국민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고, 그중에 이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이만큼 있어. 전 국민이 정당에 다 가입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다고.
자,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딱 당선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면서 정당의 당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국민의 대표로서 하는 일은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고, 정당의 당원으로서는 기속을 받기도 하는 거고, 이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지. 현대에는 두 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임을 강조하는 입장은 국민의 대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국민 대표. 국민 대표성을 강조하면 자유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당이 기속된다 그러면 정당원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당원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두 개 이제 다 있다 이겁니다. 현재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1번. 그래서 이제 정당 그 기속이 되는데 정당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제명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 말을 안 들어? 너 우리 정당원에서 너 추천해 준 거잖아. 말을 안 들어? 정당에서 나가 그럴 수는 있다고. 나가 그럴 수는 있는데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에서 자를 수는 있어도 국민의 대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살아있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자, 자, 따라서 이제 현재 공선법 192조 의원직 상실 규정이 있습니다. 잘 나오죠? 자, 거기 이제 그 조문은 복잡해. 복잡해서 제가 일단 써놨습니다. 네, 써놨죠. 자, 지역대표 국회의원은 인물선거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당적을 이탈해도 퇴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당적 이탈하면 바로 없어지는 게 있어요. 비례대표죠. 자, 비례대표는 이제 정당이 추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어지고,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도 제명되거나 제명 동그라미, 국회의장이 되거나 의장 동그라미 이럴 땐 퇴직되지 않습니다. 자, 국민들이 자기 지역대표 국회의원을 사람 보고 의원을 뽑아줬단 말이에요. 뽑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제명해도 국민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얘는 당적이 의원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전국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에 관한 또 선거를 하잖아요. 정당 선거하면 정당이 비례대표를 이렇게 추천해서 의원이 된 거잖아요. 이거 순전히 정당이 추천해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얘가 만약에 정당에서 제명되고 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상실됩니다. 상실되는 게 원칙. 다만 이 경우도 이제 상실되지 않는 예우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두 개. 언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나갔으면은 없어지는데 자기 의지와 무관에 잘렸다고. 자기 의지와 상을 잘렸다고. 그럼 이제 의원직이 살아있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가 국회의장이 되었을 때. 국회의장이 되면은 국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의원직이 박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살아있고 나머지 그냥 자기 스스로 이탈했거나 그런 기타 등등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역구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탈하면 없어지고, 근데 잘렸거나 이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의원직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정리해줄까? 그럼 첫째 줄에 지역대표, 지역 동그라미. 둘째 줄에 비례대표, 비례세모. 그 다음 제명의장 동그라미 쳤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정당을 이탈했을 때 지역은 동그라미로 유지가 된다. 비례는 세모로 자격이 없어진다. 그럼 비례 중에서도 제명의장은 동그라미로 살아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의 지위입니다. 자, 정당의 지위 매개체설입니다. 정당의 지위. 자, 국가가 있고, 국가 설립한 이제 공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인이 있고, 여기 계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당은 여기서 큰 애기가 어디예요? 그때도 질문했었는데 심화 때도. 정당은 공법인이에요, 사법인이요? 사법인이요? 아닌가? 오빠한테 묻고 있어. 왜 오빠한테 묻고 그래? 너한테 물었잖아. 뭐예요? 그렇지. 항상 보기엔 정답이 없지. 그지? 이것도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럼 뭔데? 그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이거죠, 이거. 그래서 그 법인은 이제 국가에 등록된 게 법인이고, 정당은 국가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에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사람의 단체, 사적 단체는 맞는데 법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갑니다. 좀 사적인 거, 사적인 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사법인이건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 그 사적 인의를 할 때가 있고 공적 인의를 할 때가 있죠. 얘는 공적 인의를 하게 당연히 공적 인의를 하겠지.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기본권이 없어요. 기본권이 없지만 사지 독립은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얘는 기본권 당연히 있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기본권이 있긴 있는데 정당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정당이 딱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위가 비법인 사단 사적 단체이긴 하지만 하는 일은 공적 일을 한다고. 정당이 돈 벌라고 설립한 겁니까? 아니죠. 돈 벌라고 한 거 아니야.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만든 단체지. 그러니까 하는 공적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사적 단체 영리회사도 아니고요. 삼성전자 돈 버는 회사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딱 중간이라고 해서 뭐라 합니까? 중개체설 그러죠. 예, 국가기관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개체설, 매개체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질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에요.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사적 단체이긴 하지만 법인격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권력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공권력은 얘들의 공권력이지. 얘들이 공권력에서 하는 거지. 얘는 공권력 없잖아. 공권력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그렇다고 헌법기관도 아니죠. 헌법기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여기 권한쟁의 심판 청구 못해요. 헌법기관끼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거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못하고 그다음 오히려 이제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탄압받으면 야당 같은 경우 탄압받으면 혼소 청구되죠. 근본이 사적 단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못하고 헌소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조문 보겠습니다. 8조 1항부터 쭉 볼게요. 자, 기업번 8조 1항에는 그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기본권 보장되면서 동시에 제도로서도 보장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니은번 그 정당은 오늘날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결사자의 특별 규정이며 8조 1항에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정당 자유는 특별 규정 우선 적용된다. 맞습니다. 디귿번 그럼 이제 8조 1항에 적용되면은 결사자 21조 배제가 되는 거냐? 배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죠. 여기 8조 1항 정당 설립의 자유. 그래서 결사의 특별 규정이죠. 특별 규정.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조부터 9조가 있고 10조부터 36조 국민의 기본권이 있는데 이제 여기 21조에 결사 자유가 있어요. 그럼 결사 자유 같은 건 일반 기본권이에요. 일반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에 따른 제한이 가능합니다. 법에 따른 제한이 있죠. 그래서 막 그 여기 결사 자유가 이제 뭐 결사할 때 뭐 등록해라, 신고해라, 뭐 막 규제하잖아요. 이렇게 규제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도 옛날에 원래 여기 있었죠. 여기 있다 보니까 법으로 막 제한이 여러 가지 제한이 막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뺐죠. 빼가지고 정당을 여기다 뒀죠. 8조에 뒀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자리가 총칙으로 위치한 이유가 뭐예요? 정당 지위를 강화하려고 그런 거죠. 정당 지위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총칙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막 삼일정신, 임시정부, 자유, 법치, 그다음에 뭐 주권, 국민, 영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것들이죠. 그래서 정당도 이런 엄청난 것과랑 같은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레벨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본권과 똑같은 직업을 받다가 정당이 레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 정도 원리로 올라갔다고 정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을 때도 국민의 어떤 기본권 보호가 됐었지만 이쪽에 옮겨지면서 이런 법치주의 이런 거랑 똑같은 굉장히 더 큰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은 8조가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우선 적용되고 다만 정당 같은 경우에 이제 5,000명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5,000명 이상 등록을 받아주죠. 5,000명 이상 등록을 받으면은 8조 정당 보호가 되는데 5,000명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되면 이 8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 아니고 일반 결사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등록이 안 된 경우도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결사의 자유도 같이 보충적으로 같이 이용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말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된 정당은 8조에 따라 강력한 보장. 등록이 안 됐어도 일반 결사로 보장하기 위해서 보충 적용되는 겁니다. 자, 1번. 자, 헌법에는 설립자로 써 있는데 설립만 보호되는 게 아니겠죠. 뭐 개인, 정당, 해산, 분당, 합당, 적극, 소극 싹 다 보호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첫 번째 파란색 첫 번째 줄에 가보면 정당 자유는 정당원 개인의 자유이면서 개인 동그라미 정당 단체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정당 동그라미. 그래서 개인의 자유이면서 동시에 정당 단체의 자유예요. 자, 정당이 있고 정당의 당원인 개인이 있으면 얘도 기본권 주체, 얘도 기본권 주체 8조에 따라 헌법소원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정당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고 정당원도 자기 이름 청구하는데 정당이 정당원을 대신 청구할 수 없죠. 정당원도 정당을 대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것도 뒤가면 판례 나옵니다. 이제. 자, 그다음 B번 정당 등록이 돼도 그 보호를 받지만 등록이 취소돼도 보호 받는다고 그랬죠. 결사유다 보장됩니다. 자, 그다음에 B번 자, 정당 공천에서 이제 탈락한 사람이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안 되죠. 정당은 공권력이 아니잖아요.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헌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삼성에서 해고되면 헌법소원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 회사에서 잘렸다고 그래갖고 헌소 청구 못 하잖아요. 삼성은 공권력이 아니니까 청구 못 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법원 가서 제소해야지. 그죠? 마찬가지로 정당도 사적단체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에서 공천 탈락해서도 잘렸어도 그냥 법원 가야 되는 거예요. 법원 가야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8조 2항입니다. 8조 2항 정당 조직. 자, 정당 조직은 행정부의 그 제한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정당은 그 보장되는 게 아니고 민주적이어야 된다. 조직도 5천 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 아래 기업법 가보면 8조 2항은 정당 자유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다. 자유의 근거는 아까 1항이었지. 1항이 보장되어서 있잖아. 이게 보장 규정이고 그럼 2항은 뭔데? 한계 규정. 그래서 최소한 정당 보호를 받으려면 5천 명은 모아라. 한계가 있다. 누구나 다 무제한이 아니다. 제한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한계 조항입니다. 자, 1항은 자유의 근거. 2항은 한계 조항.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꿔서 출제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당 설립에 관해서 행정부가 조직 형식 요건 조직은 심사할 수 있지만 내용 요건은 심사할 수가 없죠. 내용은 헌재만이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 정당 등록, 정당법 보면은 지금 이제 현재 중앙당을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하게 하고요. 시도당은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이상 시도당 각 1,000명 이상, 5,000명 이상 필요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조직 요건이에요. 자, 그거 안 되면 행정부가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정당의 활동. 자, 서명 금지. 32조. 대의기관의 결의와 제명 결의는 서면 대리인에 따라 유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서면 결의 다 됩니다. 되는데 그 대의기관 결의하고 그 다음에 큰 결정하고 국회의원 제명 사건 두 개는 꼭 자기가 정당에 참석해서 자기가 이제 결의해야 돼요. 편지 한 장 보내거나 대리인 대신 보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직접 정당에 나와서 네가 스스로 결정이라 중요한 거다 이거는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33조 정당 제명. 자, 원래 이제 제명 일반적인 의사결정 정족수가 절반이거든요. 무슨 의안 결정할 때 정족수가 절반이고 그 단체 회원을 자를 때에는 만장일치로 될 때만 자른다든가 3분의 2 이상으로 자른다든가 이제 그런 요건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정당에서 제명할 때는 2분의 1 이상으로 자를 수 있게 해놨어요. 정족수가 되게 완화돼 있어요. 3분의 1까지 필요 없다고. 그리고 절반이면 자를 수가 있다고. 무슨 말입니까? 쉽게 자를 수 있게 한 거예요. 쉽게. 다른 이제 기관에 비해서 더 쉽게 자를 수 있게 한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정당 기속성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쓰요. 기속 강화. 3분의 2까지가 아니고 절반만 찬성해도 쉽게 잘라버립니다. 기속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너 절반만 반대해도 너 잘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A라는 정당이 있을 때 이 정당의 당원들이 한 1,000만 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이 A 정당 가입해 있어요. 1,000만 명이라 1,000만 명. 전국 정당원들 1,000만 명. 실제 더불어민주당 1,000만 명 돼요, 진짜로. 1,000만 명 됩니다. 국민의힘도 이 정도 돼. 인원들이. 자,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을 배출했어요. 국회의원을 배출했는데 총 300명 중에서
한 120명을 배출했단 말이에요. 배출했어. 그 중에서 이제 의원 하나를 제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누가 모여서 결정하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다 모일 필요 없죠. 당원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지. 얘들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원 120명만 딱 모이는 거예요. 딱 모여갖고 절반 넘으면 61명이 찬성하면 잘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속 당원이 아니고 국회의원끼리 모여서 전원 2분의 1 이상이면 잘리는 겁니다. 됐죠? 자, 37조 활동의 자유. 자, 기존에 이제 지구당하고 당 연락소가 있었는데 그 시간 돈 낭비다. 그래서 폐지가 됐죠. 폐지가 됐고 현재 당원 협의회만 남아 있습니다. 사무소 조직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출조는 1번. 자, 정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그 신분을 상실시킬 수는 없지만 제명할 수는 있다. 그다음에 2번. 그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서 전임 사임 조치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전임 조치가 뭡니까? 다른 직을 옮겨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그 전임 조치를 먼저 해보고 나서 그 다음 제명하는 거예요. 자, A 정당이 있는데 이제 국방 분야에서는 그 북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친하게 지내지 말고 적대하자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소속의 그 국회의원 갑이 그 국방위원회에 가서 일을 하래요. 국방위원회에 가서 일을 할 때 얘는 이제 북한에 친하게 지내자는 입장이라고. 그럼 당론과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정당 반대 입장인데 왜 자꾸 친한 척을 하냐고. 그죠? 당론과 맞지 않잖아요. 그럼 바로 자르는 건 아니에요. 바로 자르는 건 아니고 전임을 시키죠. 그래서 또 국방부가 너한테 안 맞나 보다. 여기 독립부로 가라. 독립부위원회로 가라. 근데 이제 A 정당이 예를 들면 중국하고도 척을 지자, 반대로 가자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친하자는 입장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정당의 뜻과 맞지 않지만 논인부위원회 가니까 정당과 잘 맞잖아요. 먼저 이쪽으로 옮겨요. 옮겨서 이쪽에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그 친한 척을 하고 당론과 맞지 않으면 그때 자를 수 있는 거지. 여기저기 옮겨가다가 이제 다 맞아 정당하고 다 맞으면 뭐 잘라야지 뭐. 그때 그래서 전임 조치를 먼저 해보고 나서 그다음 안 되면 제명하는 겁니다. 자, 3번. 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20명 이상이 국회의원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헌. 자, 4번. 정치자금 열람 기간은 3개월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짧죠? 위헌. 겠습니다. 자, 59페이지. 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과거에는 이제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16세 동그라미. 선거권은 18세죠. 정당원은 16세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정당 당원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그다음 이제 정치인, 대학교원 나옵니다. 그래서 대학교원은 정당의 당원 될 수 있고요. 초중고 교원은 정당의 당원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 공무원은 정당 가입 못합니다. 이렇게 있죠. 자, 거기 쭉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머지는 뭐 됐죠?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8조 3항. 자, 국고보조금 나옵니다. 자, 그럼 정당의 자금줄이 총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당이 있으면 정당의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이제 1년에 2만 원, 3만 원 당비네요. 이게 또 하나의 적금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국가가 주는 보조금 여기 있고 그다음 후원비가 있죠. 그 후원에서 이제 돈을 후원에 내면은 여기 후원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선관위가 주는 기타금이 있어요. 선관위가 주는 기타금. 이제 여기 A가 있고 A가 있으면 얘가 이제 후원을 통해서 돈을 내면 후원금이고 선관위 통해서 하면은 정당에 기부해달라고 부탁하는 돈이죠. 기부를 부탁하는 돈, 기탁금 그럽니다. 기탁금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 원칙. 정치자금은 그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안 돼. 무기명도 안 돼. 반드시 기명입니다. 투명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투명성을. 누가 얼마를 줬는지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자, 3조 정의. 자, 당비는 이거죠. 당비를 받을 때 꼭 금전과 유가 증거만 받는 게 아니고 물건도 받아줘요.
물건도 받아도 되게 폭넓게 받습니다. 저기 시골에 있는 그 정당 당원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당비를 내야 되는데요.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집에서 씨암탉을 잡아왔습니다. 그것도 받아줘. 다 받아줍니다. 당비 다 받아줘요. 물건도 받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조 후원의 지원권자. 자, 후원의 지원권자가 과거에 이제 정당 후원의 지원권자 제외가 됐었는데 위헌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이 2호가 그 작년 판례요. 작년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의 그 제외가 된 부분에 대해서 또 위헌 나왔어요. 왜 국회의원만 후원을 가지고 지방의회는 왜 뺐냐? 거기 작년 위헌 나왔고요. 그 다음 예비 후보자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지금 다 해주고 있죠. 그 다음 매날에 지자체장 가보세요. 지자체장 선거에서 광역지자체장 제외한 거는 위헌 나왔는데 기초자치단체장 후원의 지원권자 제외는 합헌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후원권자를 볼 때 일단 국회의원이 가장 이제 그 기본이 돼요. 국회의원.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만들겠죠. 그럼 국회의원이 자기가 법을 만들면서 자기가 후원의 모집을 금지할까? 내가 법을 만드는데 내 후원을 내가 금지할까? 허용하겠죠.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합니까? 허용한다고. 자기가 허용한다고. 그럼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있지. 누구? 대통령. 자, 국회의원들은 전국에 300명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전국에 1명 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 인정해줘. 너도 후원에 만들어라.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그 다음 2개 인정하고 자기 아래 것들은 싹 다 무시하는 거예요. 싹 다 무시해갖고 나머지 만들지 마라 그냥. 나머지 만들지 마라. 정당? 이게 뭐가 필요해? 만들지 마. 그리고 이제 누구?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만들지 마. 다 그러니까 자기만 만들게 한 거야. 자기만 처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위헌 맞았죠? 위헌. 정당이 국회의원보다 힘이 더 센데 못 만들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위헌 나왔어요. 위헌 나와서 지금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당은 만들 수 있고 시도당은 아직 만들 수 없긴 했어요. 중앙당에서 만들 수 있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장 지방의원에 관해서 만들지 못하겠는데 나눠서 이제 봤죠. 나눠서 광역시 지자체장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있고, 광역시장은 뭡니까? 서울시, 부산시 5대 광역시하고 7대인가? 7대 광역시하고 각 도.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정도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 정도. 그럼 이제 서울시장은 국회의원보다 힘이 더 세잖아요. 우리 서울시에 국회의원 30명 있다고. 60명? 60명 있다. 60명. 근데 서울시 1명 있잖아. 1명. 힘이 더 세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서 위헌 결정 받고 현재 만들 수 있게 해준 거고,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 수천 명 있어요. 수천 명. 굉장히 많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안 만들어도 된다 해서 합헌 나왔는데도 지금 만들 수 있게 해준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후원회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다 위헌이야. 그냥 다 위헌. 다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돼. 다 위헌 때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못 만들게 해도 합헌인 판례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매달의 기초 동그라미.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 수천 명이 있기 때문에 의원까지 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안 만들어도 된다 했다가 합헌을 받았는데, 합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조입니다. 후원의 재산 처분. 자, 후원의 지원권자가 이제 잔여재산을 국고에 개설시킨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그 헌재 판례 보겠습니다. 대통령 경선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 후원의 전액을 국고에 소속하도록 것은 위헌 나왔죠. 전액 세모 위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잔여재산, 잔여 동그라미 그렇게 바뀌었죠. 자, 유시민 의원 사건이죠. 자, 유시민 의원이 정당 이제 경선에서 노무현과 같이 나갔었는데, 유시민이 이제 정치자금 13억 원을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8억 정도를 쓰고 5억이 남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경선을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퇴했단 말이에요. 사퇴하니까 그 국가에서 너 어차피 정치한다고 돈을 모았지 않느냐? 정치할 거면 그 돈 국가에다 귀속을 시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맞아. 정치에 쓰려고 돈을 모았다가 정치에 쓸 게 아니라면
사적으로 소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고예속이 이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근데 네가 처음에 모았던 13억 전액을 다 내놔라. 이건 잘못된 거지. 정치에 8억을 쓴 건 놔두고 남은 것만 기속을 시켜야지. 이게 맞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전액 기속은 위헌. 현재 법률은 자녀재산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놨습니다. 자, 31조 기부제한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노동단체에 대해서 정치화미 기부가 금지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일반 단체는 허용이 됐었는데 노동단체 안에서 정치화미 기부가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죠. 똑같은 단체인데 오히려 노동단체를 더 보호해야지 왜 우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헌재가 위헌 때렸어요.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그럼 평등권 지키면 된다는 거지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둘 다 못하게 해놨어요. 둘 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단체가 전부 다 자금 기부 못하게 다 해놨습니다. 현재는 그렇죠. 자, 오른쪽 정치헌법 22조 지정기탁금. 기탁금 제도. 자, 이제 기탁금 제도가 이제 선관위를 통한 건데, 과거에 이제 지정기탁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A가 기탁금을 딱 맡길 때부터 어떤 정당에다 기부할지를 정해서 맡깁니다. 지정해서. 그럼 여당하고 야당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당. 그럼 전부 다 이제 여당이 다 몰빵돼. 그 기탁금이 100억이 모였으면은 거의 95억이 여당으로 다 간다고. 왜? 정권을 잡은 정당이니까. 대통령 배출한 정당이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없애버렸죠. 없애버리고 지금 일반 기탁금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탁금을 선관위에 맡게 되면은 그 각 정당한테 골고루 분배가 돼요. 현재는. 정기탁금 이제 없어졌고요. 자, 기탁금 분배, 국고보조금 배율률에 따라서 하게 된다. 그다음 보조금 계산. 그 국가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 최근에 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자 총수에다 돈을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제 이거죠. 국가 보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최근 선거로 따지는데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거권자가 18세 이상 선거권자 예를 들어 뭐 4천만 명이란 말이에요. 4천만 명이면은 이게 국고보조금이 그 인원수 곱하기 현재 800원인가 그래요. 800원. 이렇게 곱해서 이제 국고보조금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그럼 대략 이제 얼마 돼요? 한 32억 정도? 320억 정도 나올 거야 아마. 이 정도 국고보조금이 생겨요 이렇게. 그럼 320억 정도 보조금이 생기면 그거 이제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보조금은 대통령 선거 기준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조금을 산정해야 되고요. 자, 이제 그걸 어떻게 배분할 거냐 겁니다. 27조. 어떻게 배분할 거냐? 자, A 정당 국회의원은 120명, B 정당은 90명, C 정당은 뭐 19명, 그다음에 D 정당은 뭐 5명 이렇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한 100억 정도의 보조금이 있었다 그러면 딱 50 나누죠. 50 나눠서 어떻게 해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한테 균등하게 25억, 25억 균등. 비율대로가 아니고 균등하게 계산하죠. 그래서 50을 균등하게 분할해서 배분 지급합니다. 균등 동그라미. 비율대로가 아니에요. 비율대로가 아니고 그 다음 이제 남은 50억에 50%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머지한테 5석 이상을 얻었다 그러면 5%씩 5억씩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뭐 3석, 2석 미만이면 2%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비율대로 하는 거. 비율대로. 여기서 비율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교섭단체한테는 이제 균등하게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 남은 거는 이제 5% 이상이면 그 5, 그다음에 5석 미만이면 그 2% 이렇게 이제 비율대로 하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4번.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배분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 배당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보조금 제한. 자, 국가 보조금을 나눠줬거든요. 그 나눠준 보조금을 자기 마음대로 못 써. 보조금 주면서 이렇게 쓰라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30% 정책연구, 10%는 시도당이 배분하고 여성 정치발전에 쓰는 거고, 작년에 이제 추가된 게 그거 정치발전이요. 청년 정치발전. 그래서 청년 발전을 위해서 5% 쓰도록 추가됐습니다. 신설 써 있죠? 신설, 작년,
2022 2월 20일 신설되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5% 정치발전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8조 사항 들어갑니다. 8조는 유연정당이 선 제도예요. 자, 정당이 없어지는 경우가 이제 세 개를 써놨죠. 자, 맨 왼쪽에 뭐야? 자진해산.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가 하는 등록 취소. 행정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하는 위헌정당 강제 예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자진해산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선관위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산도 당원에 따라서 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등록 취소. 자, 행정부가 등록 취소할 때는 이제 뭐에 대해서 조직에 관해서는 행정부가 간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직. 그래서 5천 주소가 안 될 때, 5천 명이 안 될 때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헌재가 이제 강제 예산할 때는 이제 목동이죠. 목도는 목적 또는 활동, 내용 심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헌재 강제 예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가 행정부 조직이니까 국가 행정부 조직에 등록 취소를 할 때 5천 명이 안 된다거나, 두 번째 최근 4년간 그 국회의원 선거에 불참했다거나, 조직이 안 되거나 선거 참여가 없거나. 그럼 조직이 안 되거나 선거 참여 안 하면 정치할 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등록 취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조직이 되어 참여도 했어요. 그럼 정치할 뜻이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여했는데 2%가 안 된다는 이유로 없애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없애면 안 된다고. 지금 성장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없애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등록 취소하게 되면 이건 위헌이죠. 살려줘야 되는 거라고. 살려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그 정당이 유지가 되고 명칭 사용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9월에 빨간 글씨. 그럼 등록 취소는 선거 참여나 정당 활동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면, 정당 활동하고 있다면 절대 등록 취소를 못 하는 거고, 아예 참여를 안 하거나 그러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선거 활동 하는지 말하는지 차이가 있지. 따라서 관계없이 무한하다 그러면 틀린 말 되는 겁니다. 거기 나왔고요. 자,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에 따라서 재산 분배하면 되고, 그 사건은 진보당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오른쪽. 이제 거기 오른쪽 편에 이제 헌법재판소 강제 예산. 자, 제소는 누가 합니까? 소송 제기는 정부가. 심판은 누구예요? 헌재가. 그럼 해산된 다음에 집행은 누가 해요? 선관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제소는 정부가, 심판은 헌재가, 집행은 선관위가. 매달 써 있죠? 동그라미 이번에 중앙 선관위가 집행하게 됩니다. 큰 틀을 잘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됐죠? 자, 다음에 이제 정부가 제소할 때 이제 대통령이 주재해서 제소를 하게 되는데, 국무회의를 심의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해외 순방 중이라 이제 어떤 사고 발생 결격이 있어요. 그럴 때 국무총리가 주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헌재가 결정하죠. 6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해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가 9명이죠, 총. 6명 이상이 찬성할 때 심판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9명 중 6명이면 3분의 2 이상이면 되겠네요. 그럼 안 돼. 그럼 안 되죠? 3분의 2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 9명인데 누가 아프거나 그래서 8명이 참석하거나 7명이 참석해도 무조건 의결수가 6명이 넘어야 해산이 돼요. 따라서 3분의 1이라고 일주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출석한 헌재판관이 9명이건 8명이건 7명이건 6명이건 무조건 6명이 찬성해야 돼요. 그래야 해산이 되는 겁니다. 6명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 말고 여기다 준용하는 법은 뭐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왜 민사소송이 준용될까요? 정당은 사적단체니까. 사적단체니까 사법에 관한 소송법이 준용되는 거예요. 사적단체니까. 그래서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권 또는 신청으로 정지가 가능합니다. 얘가 이제 심판 도중에도 정당이 계속 이제 국회 내란죄를 막 계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 도중에 정당 활동을 정지한다. 임시처분 걸어두고 활동 못하게 정지시켜두고 그다음 심판 들어가는 거예요. 6개월 정도 걸리잖아 심판 과정이. 그래서 정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해산되면은 정당, 국회, 정부, 중앙 다 이제 알려주고 그 해산 절차 집행은 중앙선관위가 집행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강제해산 결정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재가 해산했다고 해산. 그래서 헌재한테 다시 한번 청구합니다. 새로운 증거 나왔습니다. 우리는 위헌 정당이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헌재 다시 재심 청구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법원에 제소할 수는 없어요. 법원 제소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명칭 사용인데 그 기간 제한 없이 동일한 명칭 사용이 금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됐잖아요. 통진당 해산됐단 말이에요. 해산. 그럼 해산되고 나서 이거랑 똑같은 통합진보당 명칭은 영원히 쓸 수 없어요. 영원히. 앞으로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사 명칭 사용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꿔 쓸 수는 있지. 진보통합당, 진통당. 말 이상하네. 진보통합당. 좀 유사하죠? 그건 가능해요. 유사한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정당 해산되고 나면은 의원들은 다 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 자체가 위원이기 때문에 정당 자체가 위원이라면 그 정당에서 활동했던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도 다 위원적 활동을 같이 한 거라고. 그래서 다 잘리는 거예요. 뭐 지역대표,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방의원 다 잘리는 거예요. 그냥 자동 잘리는 겁니다. 자동 잘리는 거예요. 자,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잘립니까? 아니죠. 법에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잘리는 거예요. 당연히. 법의 규정 때문에 다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의원도 잘립니까? 잘려야지. 당연히 잘려야지. 근데 헌재가 지방의원도 잘린다고 판시한 적은 없어. 당연히 그냥 잘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판시에서 지방의원도 잘린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틀린 거예요. 판시한 적은 없지만 당연히 잘린다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위헌 정당에서 있던 재산들은 어떡합니까? 전부 다 국고 기소, 싹 다 구조를 시킵니다. 그리고 통진당 사건이 하나가 있죠.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헌재 강제해산 결정. 자, 여기 이제 이게 통합진보당 사건 판례예요.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이렇게 쭉 설치한 겁니다. 자, 기업번. 자, 목적이나 활동 어느 하나라도 또는이죠. 목 또는 목동, 목 또는 동.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목적이나 활동 둘 중 하나라도 위헌이면 해산이 가능하다. 그럼 목적 활동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정당 기관 활동이거나 국회의원 활동이나 당원 활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개인적 차원 행위는 따지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친구랑 만나서 이제 막 비판하고 그랬다. 이런 따지지 말고 정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했던 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D번. 자, 민주 기본 질서라는 게 뭡니까? 그 자유가 빠져 있죠? 자유는 어디 있어요? 전통적으로 전문가 통일조항에만 있고 여기 정당조항에는 자유란 말이 없어요. 없고 그냥 민주 기본 질서 그럽니다. 자, 자유민주 기본 질서가 뭐였죠? 좋은 게 좋다였죠? 의복시선 기본제법 조화 이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없던 게 국민주권 원리가 있었단 말이야. 밑줄. D번에 쳐줄 밑줄. 국민주권. 이 국민주권 원리가 자유민주 기본 질서 8개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정당에서 민주기본질서는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민주기본질서라는 거는 그 일반 민주기본질서보다 어떻게 협소하게 줄여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협소 동그라미.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라는 말이 일반적인 민주기본질서라는 뜻이 있고 정당을 해산할 정도의 민주기본질서라는 말이 있는 건데 일반적 민주기본질서 그러면 되게 넓은 거예요. 길 가다 노상방뇨였어요. 이것도 민주기본질서 위반이야. 질서 위반이라고. 그죠? 근데 노상방뇨했다고 정당이 해산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정당 해산의 사유는 굉장히 협소할 때 협소 해석하는 겁니다. 언제? 내란죄를 계획할 때, 북한을 찬양할 때 굉장히 협소 해석해서 이럴 때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웬만한 질서 위반은 다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봐줍니다. 그래서 협소하게 해석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디귿번. 그래서 정당 해산 결정에 이제 엄격한 비런칙이 적용되고요. 그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존속되는 겁니다. 자, 1번. 민주 기본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추구할 수 있다. 분야 스펙트럼이 뭐예요? 분야죠, 분야.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추구할 수 있다. 그죠? 북한 사상 연구할 수도 있고 옛날 소련 사상 연구할 수도 있고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다. 다 자유다. 보장된다. 자, 따라서 이제 거기 빨간 글씨 사소한 위반 해산 안 됩니다. 막연한 위험 해산 안 돼요. 뭐가 됐을 때? 구체 동그라미. 구체적 위험성이 초래가 될 때. 언제? 북한을 찬양하면서 내란죄를 계획하고 폭탄 준비할 때. 구체화 됐을 때. 그럴 때 해산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미연번. 자, 위헌 해결의 단순성이 있어도 안 되죠. 도저히 이제 설득 방법이 없고 그 다른 수단으로서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마지막에 해산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보충성 원칙이라고 그러죠. 보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끝.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